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책이에요.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 감정 전하기. 어떻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특히 사회활동하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무례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함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라고 해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솔직한 표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무례한 표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솔직함과 무례함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솔직함과 무례함 양쪽 다 내 감정과 욕구를 타인에게 수용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표현이고 동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기에 우리는 종종 솔직함과 무례함을 혼동한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진다. 무례한 사람으로 비치더라도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다 표현하며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에 억압에 타협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까? 동기는 비슷해도 방식은 한 끗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면 무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한 끗은 바로 내가 내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고 싶은 것처럼 타인도 마찬가지임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네. 내가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는 것처럼 타인도 똑같이 그런 마음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무례한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무례한 사람들의 표현에는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무례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욕구, 내 생각 그러한 것들에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 욕구 그런 것을 전하는데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의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고려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느냐, 나와 상대방을 같이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의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아, 부모니까 당연히, 친한 친구 사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까운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당연함, 그러한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부하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당연함이 담겨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무례한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아니라 자기 욕구에 맞춰서 통제하려는 강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요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에 솔직한 표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무례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상대방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솔직하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응은 상대의 목임을 인정하라. 반응은 상대의 목임을 인정하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나답게 살기 위함이다. 솔직한 표현이 선택이듯 상대방의 솔직한 표현을 거절할지 수용할지는 상대의 자유다. 경직된 사고, 힘들게 표현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컨디션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가 아니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끓어오르는 감정 정돈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정돈되지 않은 감정으로 말을 내뱉으면 그 감정이 날 것 그대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표현은 원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요와 무례함으로 전달되기 쉽다. 이런 상태로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묵살하는 것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당한 표현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 담긴 말은 내뱉고 돌아서는 순간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껴안은 채 말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감정과 욕구를 보호해달라고 떼쓰는 아이 말이다. 상대가 느낄 감정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예상된다면 그 말은 심리적 유아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좌절되고 억압된 감정과 욕구가 남을 것이다. 바라는 바를 무례하지 않게 표현하려면 내가 느끼는 어려움을 잘 알아차리고 전달하면 된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가 느낄 감정,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느낄 감정,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려움,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또 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제 일이 많고 이번 주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일이 많아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 못 하겠는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못 끝낸다. 그런 거절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 그 말을 했을 때 좀 당혹스러워하거나 거절에 대한 무례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내가 느끼는 어려움은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느끼는 어려움은 가중한 일 때문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 능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무조건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맡기는 거잖아. 그래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잘 정돈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이제 제가 어제까지 맡은 업무를 이번 주까지 다 정리해야 하는데 이 업무까지 맡으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또 일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능률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과 그리고 또 자신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긍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투도 그렇고 기분 나쁜 말투로 또 표현들도 직선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하면 정말 날 것으로
무례한 표현이 되게끔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표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를 해서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가 껄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까운 친한 사이일수록 아니면은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 동료에서도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비난의 화살이 양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탁한 사람은 맨날 쟤는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거절 못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질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이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요구는 잘 수용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는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퇴근할 때 나랑 같은 방향도 아닌데 자꾸 태워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매일 보는 사람인데, 직장 동료가 매일 보는 사람인데 맨날 거절할 수도 없고, 뭐 일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 있다고 거절을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갈 건데 그거 뻔히 다 아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매번 태워다 주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100%를 다 거절하고 100%를 다 수용하려 하지 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어디까지만 내가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0%면 20% 그렇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같은 방향이면 뭐 어디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뭐 반대 방향이라고 해도 10분 거리면 가까운 거리 10분 거리면 내가 태워다 줄 수는 있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정의 몫은 상대방에게 맡기기.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정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그러한 것들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면 같이 태워다 주면 되고 아니야 그러면 됐어 라고 거절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눈빛 그런 것을 살피면서 걱정하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내 감정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런 것에 가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과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얘기했어.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야. 저 사람이 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이 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몫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그냥 관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의 느낌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절도 잘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연습을 담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연습 3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작은 것부터 표현하고 받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자 하려니까 힘든데 좀 도와줄래? 그렇게 뭐 올 때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줘.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요구부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충족받고 싶은 감정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내 감정을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 감정 상태에 있어서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줬으면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나한테 잘했다고, 잘해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 힘이 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어떤 기분일 때, 감정 상태일 때 너가 어떻게 해주니까 난 좋더라. 그런 표현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를 받으면 가능한 선을 정하고 표현하기. 요구를 받으면 가능한 선, 내가 할 수 있는 선, 그 선을 정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건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어떤 요구를 받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선까지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건 어렵지만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오해가 생기고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서로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오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연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